신 인간혁명 29권 이케다 다이사쿠 원유, 재물을 얻어 느끼는 행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심으로 쟁취한 행복은 만족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것을 실감하기 바랍니다. 신심을 생에 관철한 사람은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간부의 자세를 언급하고 멤버를 친형제, 자매처럼 그리고 가족처럼 친절하게 대하기 바랍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신뢰 관계가 있어야 신심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라고 지도했다. 인도로 출발하는 5일 오후 신이치는 출발하기 전에 주릉의 침사 추위에 있는 고 저우즈강 이사장의 집을 방문했다. 도중에 큰 길을 걷고 있자니 지하철 공사 현장 부근에서 동행하던 홍콩 간부가 어느 청년을 발견하고는 신이치에게 소개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마침 점심을 먹으러 지상으로 올라왔다고 한다. 청년은 마른 체구에 안색도 좋지 않았다. 지병인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했다. 힘들겠군요. 나도 청년 시절에 폐병을 앓아서 호흡기 질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압니다. 아무튼 몸을 소중히 해서 빨리 건강해져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잘 듣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은 생명력을 강하게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제목입니다. 건강해지겠다고 정하고 진지하게 창제해야 합니다. 반드시 건강해져야 합니다. 약속합시다. 온 힘을 다해 격려하고 악수를 나눴다. 한순간의 대화가 인생의 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고 저우즈강 이사장의 집은 아파트 6층에 있는데 승강기가 없었다. 신이치는 소카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 이번에 홍콩 방문에 통역으로 동행한 저우즈강의 큰아들 저우즈행의 안내를 받아 계단을 올랐다. 저우즈강은 5년 전인 1974년 11월 심장병 때문에 61살의 나이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신이치는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랐다. 만년의 저우즈강에게는 이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무척 힘들었으리라. 집에서는 부인 시위전과 장모, 세 딸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 경애하는 야마모토 선생님이 이렇게 와주셔서 남편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오늘은 추선근행을 하러 왔습니다. 신이치는 벽에 걸린 저우지강의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부인을 바라보았다. 남편분은 홍콩 광포의 길을 개척한 최대 공로자입니다. 자녀들도 훌륭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멋진 일입니다. 남편분은 가족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면서 행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남편분이 쌓은 위협은 모두 가족의 복운이 됩니다. 돌아가신 남편분의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주십시오. 모두 함께 깊은 기원을 담아 추선 근행을 했다. 그러고 나서 가족의 근황에 귀를 기울인 신이치는 더욱더 복덕이 넘치고 번영하기를 염원하며 색지의 휘호를 선사했다. 모자를 제불이 지키노라 황금의 집. 저우즈잉이 감동의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은 일본인이고 저는 중국인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심성의를 다해 지켜주십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인류는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선생님에게서 배웠습니다. 평화라고 해도 한 사람과의 신의에서 시작된다. 인도 델리는 하늘 가득 별들이 반짝이고 상현을 조금 지난 은빛 달이 미소를 짓듯이 땅 위로 빛을 던졌다. 2월 5일 저녁에 홍콩 카이타 공항을 출발한 야마모토 시니치 일행이 팔람 공항 훗날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에 도착한 때는 현지 시간으로 6일 0시 15분이었다. 트랩을 내려오자 시니치를 초빙한 인도 문화교류위원회
헬렌 마타이 사무국 차장이 파란색 사리를 두르고 꽃다발로 맞이해 주었다. 공항 건물에 들어서자 델리시의 RK 굽타 시장과 일간지 인디언 익스프레스의 RN 고엔카 회장을 비롯해 인도 SGI 멤버 대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환영 인사에 나선 신이치는 늦은 시간인데도 많은 사람이 공항에 와준 것에 황송해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리고 15년 만에 성사된 이번 인도 방문이 인도와 일본의 평화, 문화 교류를 위한 가교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이것으로 환영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인도 현지의 신문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이번에 인도를 방문하고 느낀 첫 인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이치가 곧바로 답변했다. 달도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별도 아름다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깜빡이는 도시의 불빛도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인도의 신비함, 미래, 꿈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본 소감입니다. 내일부터는 지상에서 인도를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겠습니다. 니치가 결의를 담아 답변하자 기자가 오! 하고 감탄했다. 폭소가 일었다. 그 말대로 신이치는 정열적으로 움직였다. 대화로 상호 이해가 깊어지고 우정이 싹튼다. 대화는 평화의 다리를 놓는 작업이다. 신이치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 방문단 일행은 뉴델리의 아소카 호텔에 묵었다. 6일 아침 일대는 안개가 끼고 공기가 서늘했다. 푸른 나무 사이로 들려오는 새소리가 한가로웠다. 그러나 시가지로 나가자 사람들로 북적이고 노점 상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 활기와 열기가 가득했다. 공항에 마중 나온 델리시의 굽타 시장이 15년 사이에 델리시 인구가 260만 명에서 450만 명으로 늘었다고 한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거리에는 민중의 활력이 가득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일본과 인도의 평화 우호를 위한 흐름을 더욱 크게 열기 위해 지도자를 만나 대화하고 대학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신이치는 오전에 숙소인 호텔에서 이번에 행사를 운영하고 통역 등을 담당하는 현지 일본인 멤버 몇 사람과 거듭 협의하고 간담했다. 모두 일본에서 몇 번 만난 청년들이었다. 그 중에 자와 할랄 네루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오코우치 게이이치가 있었다. 도쿄 신주쿠구 출신으로 26살이다. 신이치는 빙긋 웃으며 오코우치에게 말을 건넸다. 건강해 보여 다행이군. 언제까지 인도에 있을 예정인가? 오코우치는 단호히 대답했다. 인도에 영주할 계획입니다. 그런가? 이곳을 생애에 걸친 사명의 천지로 정했군. 잘 부탁하네. 앞으로의 무대는 세계이다. 선생님, 저는 고등부 인재육성그룹 봉주회의 도쿄 사기입니다. 고등부 때 인도의 광선 유포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제 사명을 정했습니다. 이 결의를 완수할 생각입니다. 신이치는 오코우치를 바라보며 웃음 지었다. 훌륭하네. 봉추가 보강이 되었구나. 기쁘네.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활약할 수 있도록 인도의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겠다. 스승은 제자를 위해 투쟁하고 제자는 스승을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이것이 사제 불의이다. 오코우치 게이이치가 어릴 때 이웃에 사는 학회원 중에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창작 무용가 부부가 있었다. 오코우치는 그 부부에게서 인도는 정말 좋은 곳이란다 라고 듣고 인도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윽고 인도에 관한 뉴스 등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유년기에 어머니와 함께 입회한 오코우치는 학회의 뜰에서 자랐다. 고교 시절에는 신이치가 고등부원을 위해 애쓴 대백년화의 건두원, 봉추여 미래로 날아올라라를 지침으로 삼아 활동에 힘썼다. 그 내용 중에 가슴을 설레게 만든 구절이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세계 평화, 다시 말해 세계 광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전진해야 할 시대이다. 나는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을 위해 길을 개척했다.
또 앞으로도 길을 개척할 결심이다. 고등학교 2학년 지리 수업 시간 때 선생님이 흥미가 있는 나라를 조사해 오라는 과제를 냈다. 오크우치는 불교의 발상지이자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은 인도를 선택했다. 인도는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지배당하고 착취당해 빈곤층도 많았다. 당시 인구는 5억이 넘었다. 오코우치는 인도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오코우치는 고등부 멤버들과 자주 광선유포의 미래도를 이야기했다. 우리 사명은 일본 광포보다 오히려 세계 광포가 아니겠는가라는 친구의 의견에 공감했다. 그리고 세계로 응비하고 싶다는 꿈이 차츰 크게 부풀어 올랐다. 어느 날 오코우치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니치렌 대성이는 인도에서 시작한 불교가 동쪽의 일본으로 건너와 이번에는 니치렌 불법이 일본에서 동양으로 그리고 인도로 돌아간다는 불법 서한을 확신하셨다. 하지만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사명을 자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앞으로 인도에 가서 인도 광포를 위해 생애를 바치고자 한다. 결의의 씨앗이 있어야 비로소 열매가 열린다. 오코우치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인도에서 취업하려면 건축 기술을 익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공대 건축학과에 진학했다. 또 인도 공용어인 영어를 습득하고자 힘을 쏟았다. 그리고 같은 공용어인 힌디어를 배우기 위해 어학당을 다니며 집중 강좌도 들었다. 진정한 결의에는 치밀한 계획과 행동이 뒤따른다. 계획과 행동이 없는 결의는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1975년 1월 인도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 인도의 대학원에 유학할 수 있는 시험을 보았다. 하지만 합격에는 이르지 못하고 복열자 명단에 오르는데 그쳤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대학 연구실에서 교수를 돕기도 하면서 공부하고 인도에 유학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나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창제에도 진력했다. 이해 8월 25일 신이치가 참석한 가운데 봉추의 결성 9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하코네 연수원, 훗날 가나가와 연수도량에서 열렸다. 오코우치는 문화행사에 출연해 땀투성이가 되어 아프리카 춤을 추었다. 그 직후 어머니에게서 연수원으로 전화가 왔다. 인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으니 지금 바로 연락하거라 라는 내용이었다. 오코우치는 연수원 전화로 대사관에 연락했다. 당신의 유학이 결정되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인도로 출발하십시오. 귀를 의심했다. 합격자 중 한 사람이 유학을 사퇴했기 때문에 그 사람 대신 인도에 가게 되었다. 오코우치는 연수원에 있는 시니치에게 곧바로 보고했다. 시니치는 오코우치의 앞날을 축하하며 염주를 선물했다. 도쿄로 돌아온 오코우치는 주일 인도 대사관에서 유학 수속 등을 마치고 9월 2일 황급히 일본을 떠났다. 오코우치는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있는 루르키 대학교 대학원의 석사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사력을 다한 노력, 진지한 기원, 여기에 곤란의 벽을 타파하는 핵심이 있다. 오코우치가 인도로 건너간 무렵 인도는 가뭄, 식량 부족, 물가 상승, 실업, 부정부패 등으로 반정부 운동이 고조되어 정세가 불안했다. 세상이 어수선하자 많은 외국 기업이 인도에서 철수했다. 오코우치는 그 속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영어로 수업을 듣고 영어로 시험을 보았다. 노력은 했지만 어학의 벽은 높고 두터웠다. 11월 시험에서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최하위 성적을 받았다. 영어를 극복하지 못하면 인도에서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 절대로 질 수 없다. 대학 기숙사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에 매진했다. 그리고 최우수 성적으로 석사 과정을 마치고 국립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 박사 과정에 진학할 수 있었다. 오코우치는 미래로 웅비하는 사명을 자각할 때 재능의 싹은 급속하게 자란다는 시니치의 지도를 되새겼다. 시니치는 뉴델리의 호텔에서 인간적으로 크게 성장한 오코우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든든했다.
직접 육성한 창가의 젊은 사자가 드디어 인도의 대지를 질주하기 시작한 모습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고등부를, 봉추회를, 더 나아가 미래부 각부와 미래회 등을 만들어 광선유포를 위한 인재의 대하를 연 일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후세의 역사가 반드시 증명할 것이라고 신이치는 강하게 확신했다.